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위디앤 퍼실리테이션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서 약간 민망하기도 하지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온라인 퍼실리테이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어떤 협업 툴을 써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 비대면 워크숍을 기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교육은 이제 필수가 됐습니다. 대면으로 진행하던 퍼실리테이션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대체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비대면으로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현재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협업 툴을 사용을 해보셨나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패들렛, 빅캔버스, 미로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것 외에도 멘티미터, 슬라이도, 잼보드, 뮤럴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는데요. 퍼실리테이터라면 다양한 협업 툴을 경험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참여자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서 선택해야 하는 협업 툴이 다르기도 하고요. 툴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경험을 해보셔야지만 상황에 따라서 툴을 선택할 수 있는 스킬도 생기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패들렛을 정말 잘 사용하고 있고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참여자들이 우선 접근하기가 쉽고 기능 사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일 많이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프라인에서 했던 다채로운 활동을 진행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고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패들렛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협업 툴이 바로 미로라는 툴인데요. 오늘은 이 미로라는 협업 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로는 온라인 화이트보드 협업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데요. 오프라인에서는 전지, 색지, 포스트잇, 매직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결과물을 작업하고 이것을 벽면에 부착해서 참여자 모두가 볼 수 있게 하는 과정들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동일한 과정을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는 협업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 미로를 접했을 때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어요. 기능도 복잡하다고 느꼈고 무엇보다도 참여자들이 과연 이러한 협업 툴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우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사실은 미로를 멀리하고 적응하려고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하나의 기능들을 사용을 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기능을 잘 몰라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쓰지 못했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저와 같은 분들이 어딘가에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저는 미로에 대해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제가 하나하나 진짜 기능을 다 해보면서 좀 익혀나가는 과정 때문에 시간이 좀 꽤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고생하지 마시라고 제가 미로의 핵심 기능만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도 두려움 없이 미로에 도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미로에서 이것만 제대로 알면 누구나 온라인에서 퍼실리테이션 할 수 있다. 미로 완전 정복하기 컨텐츠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작으로 필요한 기능만 모아서 좀 나누어서 컨텐츠를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미로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부터 살펴볼게요. 제일 처음으로는 미로에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요. 인터넷 주소창에 miro.com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미로 사이트에 접속부터 하겠습니다. 미로는 구글 계정으로 바로 회원가입이 가능한데요. 우선 회원가입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클릭해 줄게요. 체크해 주시고 계속하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구글 계정을 선택해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이 여러분들이 미로에 처음 로그인했을 때 볼 수 있는 화면인데요. 아마 처음 사용해보신 분들이라면 만들어진 보드가 없기 때문에 이제 뉴 보드만 있을 거예요. 우선 보드 생성을 해서 화면 구성부터 설명하고 나머지 기능들은 순차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새로운 보드 생성하기를 만들고 이렇게 새로 만들겠다라고 클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미로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있습니다. 퍼실리테이션이나 디자인 싱킹, 전략을 수립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을 미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하셔도 되고요. 내가 원하는 템플릿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날 때 하나하나씩 눌러보면서 나한테 맞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기본 기능만 알아볼 거니까 우선 닫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생성하기를 눌러서 들어오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화면인데요. 회색 배경이 먼저 보일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결과물을 작업해서 벽면에 부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큰 벽이다 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메뉴는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퍼실리테이션 도구 중에서 전지, 포스트잇, 색지, 매직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 하단에는 시간을 관리하는 타이머 기능, 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 또는 투표할 수 있는 기능,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협업과 관련한 기능들은 유료 회원에 한해서만 제공되는 기능들이 일부 있습니다. 미로에 처음 회원 가입을 하면 한 2주 정도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기능들을 한번 사용해 보시고 나한테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 유료로 가입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 상단에는 나의 프로필을 보거나 참여자들의 목록이 나오고요. 이 보드를 공유할 수 있는 링크 생성 기능, 그리고 아젠다를 관리할 수 있는 노트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노트 기능은 제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른쪽 하단에는 지도 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로는 큰 화이트보드 안에 템플릿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개념이라서 굉장히 크게도 쓸 수 있고 작게도 쓸 수 있어요. 그럴 때 지도 맵으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지도 맵은 제가 하면서 틈틈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퍼실리테이션의 가장 기본 도구라고 할 수 있는 왼쪽 메뉴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지를 꺼내 볼 거예요. 미로에서는 전지를 프레임이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사각형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약간은 성냥개비를 4개 얹어 놓은 것 같은 모양의 아이콘인데요. 이거를 클릭하면 내가 사이즈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커스텀으로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조절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화이트보드라는 큰 벽에 전지 한 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전지가 흰색을 제일 많이 쓰잖아요. 온라인에서는 색상을 다양하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수정할 수 있는 메뉴가 형성이 되는데요. 내가 노란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또는 초록색, 이렇게 원하는 색상으로 전지의 색상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미로에서는 단축키를 잘 알고 있어야 굉장히 빠르게 작업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문서 작업을 할 때 단축키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업무 속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처럼 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축키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마우스로 계속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서 중간에 미로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초반에 이 단축키를 잘 몰라서 많이 헤맸던 것 같습니다. 프레임을 만드는 가장 빠른 단축키는 알파벳 F이고요. F를 한번 키보드에서 입력을 해볼게요. 왼쪽에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활성화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굳이 사이즈를 선택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원하는 공간에 클릭하면 이렇게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프레임의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는데요. 프레임을 클릭하고 모서리를 이렇게 조절하면 사이즈를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양옆으로도 가능하고 위아래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크기의 프레임을 먼저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는 도구가 바로 포스트잇이라는 도구죠. 미로에서는 스티키 노트라는 메뉴를 사용하는데요. 모서리가 접혀져 있는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 포스트잇의 색상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공간에 클릭하면 포스트잇이 만들어집니다. 포스트잇을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단축키는 바로 알파벳 N입니다. 키보드에서 N을 입력하면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색상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공간에 클릭하게 되면 포스트잇이 바로 만들어집니다. 크기 조절은 동일합니다. 모서리를 당겨서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위에 보면 수정할 수 있는 메뉴바가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사이즈도 수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색상 조절도 위에서 가능하고요.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바꾸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스티키 노트 아래에 있는 아이콘이 바로 도형을 만들 수 있는 쉐이프라는 기능인데요.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도형을 선택하시면 되고 더 많은 도형을 원한다라고 생각되시면 모든 도형 보기를 클릭하면 더 다양한 도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저는 가장 많이 쓰는 사각형 도형을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공간에 클릭하면 이렇게 도형이 만들어지고요. 쉐이프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단축키는 S입니다. 한번 S를 눌러볼게요. 이렇게 동일하게 활성화가 되고요. 내가 원하는 공간에 클릭하면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가능하면 단축키를 활용해서 만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우선 만든 다음에 수정하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도형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포스트잇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기 왼쪽에 보이면 스위치 타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내가 도형을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다시 도형으로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로에서는 항상 어떤 항목을 만들게 되면 위에 바로 수정할 수 있는 메뉴바가 항상 따라오거든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투명도를 좀 조절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 테두리도 굵기도 조절할 수 있고 색상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작성하고 싶을 때가 발생이 되잖아요. T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단축키는 텍스트의 T예요.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텍스트 커서로 바뀌고 원하는 공간에 클릭하면 글자도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위에 수정할 수 있는 란이 있어서요. 이렇게 하이라이트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문구만 하이라이트 하고 싶다라고 하면 드래그해서 원하는 색상으로 하면 이렇게 또 하이라이트로도 가능합니다. 미로는 국내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라서요. 폰트가 영문으로만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폰트를 선택하더라도 한글은 예쁜 글꼴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노토산스를 사용하게 되면 그냥 기본적인 맑은 고딕 정도를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텍스트의 유형이나 디자인도 원하시는 모양으로 수정을 하시면 돼요. 작업을 하다 보면 포스트잇, 도형, 텍스트 이런 것들을 그룹화해서 만들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도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키보드에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항목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거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내가 원하는 항목들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항목이 선택이 됩니다. 여러 가지 항목을 선택하겠다는 거는 그룹으로 묶어서 고정시키고 싶을 때 주로 많이 하게 되잖아요. 선택한 항목들을 그룹화하는 기능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룹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이거를 클릭하면 그룹이 만들어지고 이거를 움직이면 그룹이 된 상태에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룹을 해제하고 싶을 때는 언그룹을 클릭해 주시면 다시 해제가 되고요. 컨트롤 G를 입력하면 그룹이 바로 진행이 되고요. 다시 해제하고 싶을 때는 컨트롤 Shift G를 누르면 이렇게 바로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프레임, 스티키 노트, 쉐이프, 그룹화 기능 이거를 제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가지고 4분면 차트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F 단축키를 활용해서 프레임을 만들어 볼게요. 위치를 가운데로 이동을 해볼게요. 사각형 도형을 활용해서 4분면 차트를 만들어 볼게요. 단축키 S를 활용해서 사각형 모형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도형이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거는 제가 가장 마지막으로 했던 작업이 이 작업이라서 그런 건데요. 미로에서는 내가 어떤 항목을 만들더라도 가장 최근에 만들었던 걸 기준으로 이걸 불러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만들고 내가 수정하는 게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전지 색상도 변경을 해볼게요. 사각형을 만들고 긴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직사각형을 하나 더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복제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복사하는 기능은 컨트롤 C, 컨트롤 V를 제일 많이 쓰잖아요. 미로에서는 이것보다 더 유용한 단축키가 있습니다. 내가 복제하고 싶은 항목을 선택하고 컨트롤 D를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동일한 유형이 복제가 됩니다. 그런데 항상 오른쪽으로만 복제하지는 않잖아요. 왼쪽이나 위아래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Alt를 누른 상태에서 내가 복제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방향키를 눌러보시면 돼요. 저는 이 직사각형을 아래로 복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Alt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아래로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바로 복제가 됩니다. 또 왼쪽, 오른쪽 이런 형식으로 계속 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을 알고 있어야지만 굉장히 복제하는 거를 유연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복제한 사각형의 디자인을 좀 수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줬고요. 이거는 그냥 지우고 이거를 그룹 기능을 묶어서 다시 오른쪽으로 복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식으로 4분면 차트를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차트
차트를 만들 때는 거의 같은 유형으로 복제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복제에 대한 단축키를 모르고 계시면 계속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요. Alt를 누른 상황에서 방향키로 원하는 위치로 조절한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상단에 있는 긴 직사각형에는 참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을 미리 만들어 볼게요. 내가 먼저 도형을 만들고 안에다가 글씨를 쓰고 싶은 경우에는요. 도형을 선택하고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글자를 쓸 수 있는 커서가 깜빡거리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쓰고자 하는 도형에 선택을 하고 키보드에 엔터키를 입력하시면 커서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4분면 차트 만들기가 끝났습니다. 다시 이거를 그룹으로 묶어주고요. 프레임 크기도 조금 조절을 해볼게요. 참여자들이 이거를 움직이지 못하게끔 고정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전체 고정된 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위에 자물쇠 버튼이 있어요. 이 락을 눌러주시면 참여자들은 이 차트를 움직일 수가 없고 그냥 이 위에다 쓸 수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잠금 기능까지 사용을 해주시면 훨씬 더 원활하게 미로를 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요. 제가 오늘 했던 방식은 프레임을 먼저 만들고 그 안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하다 보면 프레임 만드는 거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네, 이런 형식으로 차트를 먼저 만들어주고 이거를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면 크리에이트 프레임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프레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프레임 안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의 이름도 작성을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써볼게요. 또 이름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4분면 차트 만들기가 끝났습니다. 참여자들이 이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훨씬 더 쉽게 나눌 수 있겠죠. 미로 완전 정복하기 1탄 오늘 한번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가장 기본적인 도구를 활용해서 4분면 차트를 만들어 봤어요. 어렵지 않으셨죠? 저와 함께 천천히 따라 하다 보면 미로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하고 미로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미로의 더 많은 기능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미로의 핵심 기능 2탄으로 빠르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